여러분, 3기 신도시 앞당기면 뭐 공급을 앞당긴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집값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뭐 당연할 것 같습니다.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그죠? 그런데 3기 신도시를 앞당길 수 있느냐? 이게 문제죠. 일단 말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요, 최근에 말입니다.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부문에서 내년에 공급하기로 한 것을 앞당겨 오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신문방송 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요. 이것은 여러분 결국 나중에 공급하려고 하는 것을 앞으로 땡겨온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나중에 공급하기로 했는 걸 앞으로 땡겨온다. 이 말은 그만큼 말입니다. 공급을 강화시켜서 쉽게 말하면 집값이 올라가는 걸 막겠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 최근에 말입니다. 주택 인허가 물량이 급격하게 떨어졌잖아요. 지금 29.9%나 떨어졌으니까 예년에 비해서 말입니다. 올 1월에서 7월까지 작년 1월에서 7월까지보다 29.9%나 떨어졌으니까 결국 집값이 올라갈 거다 하는 시장의 전망을 어떻게 하면 이거 떨어뜨릴 것인가 고민했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가 늘 생각할 게 많아야 된다. 시장이라는 게 투자라는 게 그렇다. 이렇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부동산은 지표를 유심히 봐야 된다. 지표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때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지금 어떤 지표가 움직이는지 저는 매일매일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것을 감안해 본다면 지금 부동산 시장은요. 저는 들어가지 마라 하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만큼 말입니다. 인허가 물량을 더 땡긴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다가 또 윤석열 정부는 시장 중심의 경제를 끌고 가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차원이라면 시장 중심이면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을 늘려주는 게 이게 시장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말입니다. 너무 성급하게 시장에 들어가서 나는 지금 집 안 사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장을 바로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3기 신도시가 실제로 공급이 빨라질 거냐? 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을 것이냐? 이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3기 신도시 전체 물량은요. 17만 3천 가구입니다. 인천 계양이 17,000가구요. 남양주 왕숙 1, 2가 6만 8천 가구. 하남 교산이 3만 3천 가구고요. 고양 창릉이 3만 6천 가구고요. 부천 대장이 1만 7천 가구입니다. 딱 보니까 저는 고양 창릉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네요. 그런데 여기에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용적률을 더 높여주는 거예요. 지금 아마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할 게 이런 게 발표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용적률을 더 높여주면서 컴팩트 시티라고 이야기하죠. 컴팩트 시티. 그렇게 도보로 갈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하면서 물량을 늘리는 방법. 뭐 이런 것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게 물량까지 전체 용적률을 늘려준다면 물량까지도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은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자꾸 연계가 되나요? 공급 물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요. 물론 3기 신도시를 그렇게 많이 땡길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도 2025년에 이게 분양을 할 거다. 입주를 할 거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래서 2026년으로 1년 미룬 상태거든요. 이것을 땡겨온다고 이야기하니 이게 가능하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분명한 것은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처럼
이게 되지도 않을 거를 미리 선분양하는 그런 꼼수는 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한 3기 신도시 주택 물량이 재빠르게 공급을 못한다면 공공주택 지구 이것도 많거든요. 이것도 거의 한 17만이 훨씬 넘는데요. 17만 1천 정도 될 거, 17만 1천 가구 정도 되는데 과천에 7천 가구, 안산 장상에 15,000 가구, 인천 9월에 18,000 가구, 광명 시흥에 7만 가구, 의왕 군포 안산에 4만 1천 가구. 이게 전체적으로 하면요 17만 1천 가구 정도 됩니다. 이 두 개를 다 합치면 36만 가구가 넘고요. 36만 4천 가구가 되죠. 자, 그러면 3기 신도시를 못 땡긴다. 그러면 공공주택 물량을 땡길 수 있을까요? 이것은 땡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장에 공급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기에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장소에 물량이 늘어나냐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기는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정부의 어떤 모양새가 공급을 하겠다요. 공급을 하겠다. 그리고 추석 전에 발표를 한다고 하는 그 대책도 공급 중심의 대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우리가 냉철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지표를 하나 보세요.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지급 지수가 작년 12월에 63.1까지 떨어졌었거든요. 63.1. 2021년 2월 8일 이때가 최대로 올라갔는데 111.9였습니다. 그야말로 반토막까지 났죠. 거의 반토막이 났죠. 그러다가 올라가고 올라가서 8월 22일에 89.3까지 올라갔다가 9월 11일에는 연중 최고치 올라갑니다. 89.8%. 그러다가 9월 18일 일주일 후입니다. 89.3%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냐 아니면 또 올라갈 거냐 이것을 가늠하기는 쉽지 않지만 지금 89.3%가 됐다는 것은 뭔가 시장에 변화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실제로도 말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 추이를 보면요. 8월 21일에 0.14% 오르더니요. 9월 11일 0.13%로 줄어들었습니다. 9월 18일에도 0.12%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보면 결국 시장에서는요. 이게 정부의 어떤 공급에 대한 대책이나 또 이자에 대한 폭탄에 대한 우려감 여기에다 대출 만기 연장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축소 이런 것까지 다 겹쳐서 집값이 뭔가 변곡점을 맞은 것은 아닌가 이제 변곡점을 맞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신고가가 나타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흐름을 보면요. 결국 흐름 자체가 다시 변곡점에서 뭔가 새로운 어떤 방향을 시도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한번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지표를 말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지표가 있는 것을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지표가 현실적으로 움직이고요. 그 움직이는 지표는 지금쯤은요. 지금쯤은 시장에 작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저는 집에 대해서는 좀 더 기다리시죠. 시장을 더 보시죠. 너무 급하게 집을 사는 것은 아니다. 제가 작년에만 하더라도요. 집 사라고 했습니다. 현장 임장하자고 했잖아. 임장. 그게 집 사라는 이야기지 뭐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럴 상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지표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런 얘기죠.